많은 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선우은숙 씨와 류영재 사태. 이제 이 결말, 사실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리고 있는 김호중 씨 사태, 선우은숙 씨 사태. 자, 굉장히 세간을 뜨겁게 만들었던 두 개의 사건이 바로 이번 8월 달에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29일 날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혼인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이번 8월 29일 날 진행되는 소송 첫 변론 기일은요. 아시다시피 이혼 혼인 취소 소송입니다. 자, 이것과 별개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아시다시피 유영재에 대하여 원치 않는 접촉을 했다라는 죄명으로 고소한 사건은 8월 29일 날 열리는 첫 변론 기일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이 선우은숙 씨가 갖는 8월 29일 소송 첫 변론 기일, 제가 알기론 이날 왜 이혼을 하게 되는지, 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변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론 기일날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를 상대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언니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이 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법원에 만약 받아들여져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선우은숙 씨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사태 역시 일사천리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원의 판례라는 것, 사례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를 상대로 친언니에 대한 소송까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혼인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날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 정말 유영재라는 사람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례를 가지고 언니분이 소송을 진행할 때도 어느 정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영재 본인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유영재라는 전 남편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좀 뉘우치고 있을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녹취록에 외로워서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의 행동에 대한 잘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영재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니 선우은숙 씨 입장에선 아니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해놓고선 이제 와서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법적으로 해보자. 나는 무고하다. 이거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렸던 선우은숙 씨의 혼인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날 정말 유리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그것을 토대로 유영재와 다투게 될 언니분과의 소송전에서는 아마 상당히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건 이 선우은숙 씨가 선임한 변호사와 유영재가 선임한 변호사의 차이점이 있죠. 선우은숙 씨는 조금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분. 요즘에 근데 좀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그런데 이 유영재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김호중 씨의 사태가 떠오르는 대목이겠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결국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 재판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워 보였거나 사회적 시선이 좀 두려워서였겠죠. 유영재 본인도 비슷한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우은숙 씨가 진행하게 되는 이 변호사, 이분의 모습을 보면 승소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분이 바로 허웅 씨, 농구 선수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선임이 됐기 때문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허웅 씨가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변호를 맡은 이 노정원 변호사 그리고 허웅 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눈물을 흘리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 당시에도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 이때의 모습이 더욱더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 바로 이 허웅 씨를 출연시켜줬던 이 유튜버가 최근 아시다시피 대형 먹방 유튜버와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 고소 조치가 되어서 알다시피 구속됐습니다. 구속이 돼버렸어요. 남의 신상을 털고 남의 약점을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자 이런 인간들이 이 유튜브 중에서도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인간이 있어요. 자 이런 인간들의 습성이 이 구속된 유튜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가짜뉴스 채널을 하는 유튜브들도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 명을 완전 나락으로 보내는 그것도 제대로 된 사실도 아닌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편에 서서 목소리를 냈던 것이 바로 선우은숙 씨의 변호인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의는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우은숙 씨도 마찬가지고 이 억울한 사람들이요. 이런 정말 악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죠. 교묘하게 정의로 포장된 가면을 쓰고 남의 신상을 털고 남을 나락으로 보내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유튜버들. 아 정말 이번 찌양법이 발의된 만큼 싹 다 채널을 삭제시켜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 사태에 있어서 선우은숙 씨가 선임한 이 변호사가 저런 유튜버들과 대변하는 바로 구하라법을 발의한 노정원 변호사 된다라는 겁니다. 이 노정원 변호사는요, 내가 비판을 받을지언정 한 사람을 구하고 싶다. 내 무기는 눈물의 초심이다. 이 구하라법을 발의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많이 주목받았던 변호사분인데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곧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약자들 또 많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만하겠지라고 오히려 그냥 정말 선한 마음으로 내버려두는 이들의 생각을 정말 저런 악의 근원지인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나 보네. 더 찔러봐야지, 더 괴롭혀봐야지, 아님 말고식의 그런 허위 사실을 엄청나게 무기 삼아 하는데 이 노정원 변호사가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표 변호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죠. 녹취록 증거. 지금 저 유영재가 철저하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우은숙 씨의 사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증거가요.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는 건 바로 녹취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녹취록이 정말 이번 사태의 결정적 증거물로서 힘이 있느냐.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사태에 대한 증거 녹취록 제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속기 사무소에서 자신들에게 문의를 달라라는 글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에서 핸드폰 녹취록은 불법이 아니다. 증거로 쓸 수 있다. 경찰이 물어보기는 한다. 이 녹취 어떻게 만들게 된 거냐? 이유가 잘 설명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변호사분이 녹취를 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굉장히 낮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록 증거가 한 7대3, 8대2 정도로 결정적 증거 역할을 하는 것이면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는데 도대체 유영재 본인은 어떻게 선우은숙 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의 형량이라도 줄여보려는 속셈이 아니냐. 선처를 바라는 감정에 호소하고 전관 변호사를 통하여 선우은숙 씨 측을 압박하면서 조금이라도 합의 쪽으로 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행태에 가깝지 않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우은숙 씨 본인도 아니라 친언니분이 무려 5번에 걸쳐 그것도 결혼 생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그런 일을
겪어왔다라는 건 아무리 유영재 본인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 증거가 녹취록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본인의 유죄 판결에 대한 선고를 뒤집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번 8월 29일에 열리는 첫 혼인 취소 소송 변론 기일 뿐만이 아니라 이 친언니와의 본격적인 재판 분쟁에 있어서 하실 의견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 와중에 선운숙 씨의 며느리 최선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선운숙 씨 사태를 검색하면 오히려 아들 며느리 부부인 최선정 씨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최선정 씨가 남편이 코를 많이 골어요, 어째요 저째요 하면서 금슬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뚱돌맨 와이프라 365일 다이어터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날씬해지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남편이다. 맛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안 먹고 지나칠 수 있겠어요.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어야 했다는 점, 이 한 몸 희생은 불가피했다라는 점, 그럼에도 저는 365일 데일리 다이어터라는 점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 본인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 속초를 많이 가시길래 여기저기 많이 먹어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맛집 리스트도 정리해봤다. 그러면서 함께 공개된 남편 이상원 씨와의 다정한 미소를 담았는데, 사실 두 사람의 전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선운숙 씨의 사태를 두고서 아마 시어머니이자 또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또 어머니의 친언니, 이 모든 가족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며느리 부부는, 아들 부부는 행복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근황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선운숙 씨 측 입장에서는 힘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사람이 삐그덕대기 시작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유영재 본인은 단 1도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정말 놀랍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까지 선운숙 씨 측에서 제기해 왔었던 수많은 이야기들과 피해 사실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면 선운숙 씨의 며느리인 최선정 씨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운숙 씨가 유영재와의 사태를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에서 낱낱이 밝히는 바람에 사실 많은 국민분들과 시청자분들이 그 피해 사실을 잘 알 수도 있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결국 자신의 아들 부부, 며느리 부부에게까지 너무나 큰 피해를 줬던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자, 우려와 달리 괜찮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불면증 원인이 바로 선운숙 씨의 아들인 이상원 씨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숨소리만 들으면 곰이 옆에 있는 게 아닐까 착각하게 된달까. 정지화면 아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 혹시 남편이 야생동물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놨는데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이상원 씨와의 알콩달콩한 실시간 남편의 코골이를 견디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일상이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을 더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아들인 이상원 씨는 요식업 CEO 대표이고 최선정 아내는 건강식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죠. 또 2015년 미스 춘향 선발대회 출신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선남선녀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유영재와의 사태가 아들, 며느리 부부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유영재에게도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부부의 상황은 어떨까요?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 선운숙 씨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댁에 가봤는데 그 시댁에 있는 자신의 이 처지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했을 정도인데, 실제로 유영재의 자녀인 이 자식 부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선운숙 씨와 두 사람의 결합을 굉장히 응원해 줬었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정황 증거와 언론사의 기사들만 봐도 피해자는 선운숙 씨,
가해자는 유영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또는 시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의 시어머니였었던 분과 시어머니였었던 분의 친언니분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라는 사실을 이 유영재의 자녀들 또 며느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심지어 모든 것은요, 선운숙 씨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허웅 씨의 사태를 다뤘었죠. 그런데 이 허웅 씨가 굉장히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요즘 너무나 시끄러운 사태이죠. 그런데 저는 같은 유튜버를 절대로 저격하거나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한 영상 조회수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수십만, 수백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다루지 않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이 채널에 등장을 해서 허웅 씨가 눈물을 흘리고 피해를 봤다라는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다룬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알고 보니까 허웅 씨가 나와서 등장했었던 이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가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바로 구하라 시법을 발의한 노정원 변호사라는 거죠. 이 노정원 변호사님이 맡았던 피해자들이요, 박수홍 씨, 또 구하라법 발의, 그리고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 거기에 선우은숙 씨까지.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의뢰를 받는 의뢰자들의 행태만 봐도요, 완벽한 피해자에 가까운지 오히려 가해자에 가까운지, 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커리어를 올리기 위해 오히려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주는 변호를 맡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수임료가 더 높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쪽보다는요, 가해자들을 옹호해주는 변호가 돈의 액수가 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치계나 사회면을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노정원 변호사가 맡았던 박수홍 씨,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 그리고 선우은숙 씨까지 피해를 맡은 걸 보면 이 유영재 본인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급기야 이 유영재는요, 혼인 취소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아는 바로 법무법인 세종 측이죠. 물론 이 법무법인 세종 측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해서 유영재 본인이 무조건 승소한다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선우은숙 씨에게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갑자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아예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 유영재라는 사람이 뉘우치기는커녕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번 8월 말 첫 재판 때 엄청난 반박을 하겠구나. 아마 예상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들이요, 25년형이 20년형, 20년형이 10년형으로 점점점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요, 바로 이 유영재와 같은 전관 변호사, 화려한 변호인단을 앞세워서 결국 돈으로써 이 사태를 무마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유영재 본인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절대로 자신은 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초반에만 해도 유영재의 편을 들어주는 대중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선우은숙 씨에게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신 분들, 또는 선우은숙 씨의 외모가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곡해하신 분들,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행태를 저질러 왔잖아요. 하지만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비록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불구속 송치가 되었다라는 거죠. 고소장을 접수한 지 2달 만에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자, 검찰로 송치가 됐다라는 건 경찰 측에서 조사를 할 만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다가 이 사건을 올릴 만큼 굉장히 피해 사실이 확실해 보인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보통 경찰들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러니 경찰은 선우은숙 씨의 피해 사실이 입각했다라는 입장으로서 손을 들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사실 유영재 본인은 굉장히 여기에 대하여 합의를 또는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유영재에 관련하여 친언니 앞에서 이렇게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활보를 했다라는 사실이 차후에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이미 동치미 방송에서 나는 우리 공간에서 항상 다 옷을 입지 않고 다닌다. 그게 편하지 않냐? 라고 말했었던 것이 스스로의 입에서 나온 모습으로 더욱더 힘을 실어줬죠. 여기에 더불어서 선운숙 씨의 친언니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했던 유영재의 피해 사실은 이 같은 부부끼리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짜뉴스 채널들에서 관련 영상들이 있다. 유영재가 선운숙 씨 친언니에게 했었던 행동들, 이렇게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활보했었던 모습들에 대한 CCTV가 있다. 집안 CCTV가 존재한다. 이런 영상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들로는 녹취록이 다인데 일각에서는요. 실제로 8월 말에 재판이 열렸을 때 이 재판에서 유리한 고점을 잡기 위하여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아직까지는 오픈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재판을 할 때 홈 CCTV라고 하죠. 요즘엔 방범 차원에서 설치를 많이 합니다. 만약 그것이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8월 말 재판에서 노정원 변호사 측에서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고, 선운숙 씨 친언니가 지금 이런 모습들, 유영재의 이런 모습들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공개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재 본인이 승소하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유영재 씨가 선운숙 씨의 친언니 앞에서 보여줬던 정말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뭐 그뿐만이겠습니까? 선운숙 씨와 과거 전 남편인 이영하 씨의 어머님, 그러니까 시어머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 뭐 이런 폭로글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이 방송 프로그램 동상이몽뿐만이 아니라 뭐 동치미부터 여러 프로그램에 등장했었던 선운숙 씨가 결국 동치미에서 최종적으로 유영재 씨와의 이 결혼 생활을 공개하면서 얻게 된 이득이라곤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굉장한 손해를 봤다.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년 재혼 이후 1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랍기도 했는데 드디어 첫 재판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자, 과연 이 기사의 타이틀대로 유영재 법정에서는 삼혼설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 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두 사람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영재라는 이 지금 많은 범법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게 될 것인가, 괘씸하다라는 분들의 비판이 더욱더 빗발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좀 보니까 8월 말에 첫 재판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바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8월 29일 선운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열린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아시다시피 2022년 10월 재혼 이후 1년 6개월 만에 성격 차이의 이유로 파경을 맞게 됐죠. 그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 등의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이 선운숙 씨는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면서 4월달 이 소송에 대한 소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것뿐만입니까? 선운숙 씨의 친언니 측에서도 유영재에 대하여 각종 혐의로 분당 경찰서에 고소를 하기도 했죠. 다들 아시던 것처럼 5번에 걸쳐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접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례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법률로서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 유영재는 자신이 운영 중이었던 유튜브 채널에서도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굉장한 모함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라고 했으며, 분명히 삼혼 사실에 대하여 속이고 결혼하지 않았다, 이혼 이후 여성을 만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동거했거나 사실혼 관계의 양다리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자,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측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유영재를 보고서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유영재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요, 세종 법무법인으로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법관 생활을 마친 전관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전관 변호사 하면 우리가 약간 학을 띄지 않습니까? 전관 변호사가 뭡니까, 여러분? 최근 김호중 사태 때에도 이 전관 변호사가 등장을 했었죠. 결국에는 이 전관 변호사까지 결국 계약을 한다라는 건 이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어떠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 재판을 질 생각도 없고 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엔 동치미 방송에서도 하차를 하게 되었죠. 이 당시 때도 오랫동안 동치미에 있으며 오늘같이 불편했던 것이 처음인 것 같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일어난 상황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시청자분들과 동치미를 사랑하는 팬분들에게 걱정 아닌 걱정을 끼쳐드리고 염려를 끼쳐드려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키진 않았지만 피로감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 결국 선우은숙 씨에 대한 엄청난 비판까지 함께 빗발치면서 결국엔 최종 하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유영재가 8월 달에 열릴 이 재판에서 과연 모든 것을 인정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더욱더 많은 것도 팩트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연예계에는요, 이런 선우은숙 씨의 사태뿐만이 아니라 억대 빚까지 연예계에서 이혼을 하면요, 폭로전이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뭐 황정음 씨와 서유리 씨도 나란히 이혼을 하게 됐는데, 아이러니한 건 황정음 씨 같은 경우는 좀 아니지만 이 서유리 씨 같은 경우도 방송에 등장을 해서 남편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공개했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이거 연예인들이 방송에 등장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오픈하는 순간 이혼을 하게 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 아닌 거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다 공통적인 게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다 이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의 사태가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선우은숙 씨를 굉장히 지금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방어하고 있는 이 유영재의 유튜브 채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여전히 삭제되지도 않았고요. 동영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까지 방송했었던 4월 17일 라이브 방송편의 댓글 상황을 보면 아주 제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한번 쭉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4월 17일 마지막 라이브 방송편 되겠습니다. 댓글 반응 보세요. 동치미를 통해 사기꾼임이 다 밝혀졌다. 방송과에 퇴출되라. 당신은 범죄자다. 그것도 대상이 70대 처형이라니. 제정신인 거냐. 노사연 씨와 같이 나오는 방송을 보고 그야말로 경악했다. 등등의 이야기가 쏟아졌는데 이게 3개월 전이잖아요. 자, 지금으로부터 최신 댓글들 달리고 있을까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해서 먹고 사나.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판들이 끊임없이 쏟아졌고요. 오히려 유영재를 응원하는 댓글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영재 씨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자, 빠가 까를 만든다라는 이야기 제가 전달해 드렸죠. 맹목적인 팬덤이요, 결국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는 안티들을 만들어내는 결정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유영재 본인에게 도움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검찰 송치 축하드린다라는 뭐 이런 댓글들부터 사실상 수개월 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우은숙 씨의 요번 첫 재판, 어떤 결과가 나오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첫 재판에서 나온 재판 결과를 항소를 하고 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재판에서 뒤집어 엎기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번 8월 말에 첫 재판에 혼인 취소 소송에 있어서 선우은숙 씨가 승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 이후에 있을 재판에서도 유영재가 아무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와 있는 증거들과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급기야 선우은숙 씨의 며느리 최선정 씨도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자, 이상원 씨와 결혼하여서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이 며느리인데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쭉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처럼 결혼한 사람이 있냐. 우리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벽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무슨 일이든 여러 변수까지 미리 예상하여 고민해보고 준비하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남편은 지금의 현실만 보고 당장 있는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니 둘이 대화를 좀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답답하여 기절한다. 말이 막 서로에게 튕겨져 나간다. 저희 집 같은 집이 또 있냐?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 마지막에는 항상 됐어. 그만 이야기해. 라고 끝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함께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서로를 향한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참 다행이죠. 이 부모님들과는 다르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달달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번 유영재와 선우은숙 씨의 첫 재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대중들의 많은 관심이 결국 정의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무지성적인 비판, 저격, 남을 향한 비방은 당연히 국민적 여론이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이런 정의 구현을 위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반응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진짜 뻔뻔하다. 녹취록이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사기꾼 아니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관상이 별로다. 나이 들어서도 저런데 젊었을 때는 오죽했을까 싶다. 지금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나쁜 사람 같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 유영재의 끊임없는 전면 부인에 많은 분들이 인정을 못하는 저 모습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혼한 전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결국 신체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나운서 유영재 씨가 결국 검찰로 넘어갔는데 친언니 측에선 모든 걸 입증할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했지만 유영재는요 사실과 다르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측 변호인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부터 5번에 걸쳐서 강제적인 행동이 있었다. 무려 5번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연예인 부부다 보니까 집안일을 도와줄 분이 필요했고 친언니분이 많이 도와주셨고 결국 선우은숙 씨가 스케줄을 나가서 둘만 남았을 때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계획범죄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유영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통화 음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라고 했는데 유영재는 피소 직후부터 그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프레임을 나에게 씌웠다. 이러면 내가 범죄자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되었다. 사실혼 관계도 속였지만 그에 관하여 혼인 취소 소송까지 제기가 되어 있어. 이것도 별도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유영재는 실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활동마저도 접은 상태입니다. 아실 겁니다. 마지막 유영재의 라이브 방송 때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 호소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당시 때는 황당하게도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으로 입원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영재를 응원하는 분들이 그래도 유영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에 올렸었던 라이브 영상이 2개월 전입니다. 2개월 전에 올렸었던 마지막 라이브 방송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요. 파이팅이다.
이제 나쁜 생각은 다 잊게 될 거다. 청주에 놀러 오셔서 만난 거 먹으세요. 이런 얘기부터 이젠 다 잊었으면 좋겠다. 선우은숙 씨를 의처증 걸린 환자로 이렇게 비난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우은숙 씨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영재의 팬들도 보여요. 힘내세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어떻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방송 듣는 사람들 참 뭐하다. 오바하니 못 들어주겠다. 결국 검찰 기소까지 됐던데 하지만 여전히 빨리 방송해줬으면 좋겠다. 굿나잇 파이팅이다. 좋은 밤 되세요. 자, 이런 얘기도 계속하여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리고 있는 김호중 사태와 별반 다를 바 없죠. 빠가 까를 만든다. 무지성적인 응원이 대중들에게 더욱더 큰 비판과 반발심을 끌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요. 유영재 본인은 명확하게 검찰로 송치가 됐을 정도로 경찰 측에서 명확하게 혐의 있음으로 판단이 됐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실 만한 놀라운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저는 이 생마를 좋아합니다. 이 생마루를 왜 좋아하느냐? 정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패밀리 분들이 묻지. 오빠가 정력을 어디다 쓰려고? 내가 어디다 쓰든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잘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저는 이 생마를 좋아합니다. 이 생마루를 왜 좋아하느냐? 정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자, 정력에 좋다 해가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유영재 본인은요, 사실 젊었던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여성 팬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한중 라디오 대표 음악 MC의 만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CBS와 CNR 중국 인민방송이 함께 공동 주최했었던 방송에서도 본인이 아나운서 MC를 섰을 정도로 한때 아나운서계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유영재 본인이 이때부터 중년 여성분들의 팬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뭐 그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롯 가수들처럼 막 몇십만 명 이러진 않지만 유영재라는 사람 한 명만을 바라보는 아주 단단한 팬덤이 이 당시 때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유영재가 오프라인에서 많은 가수들과 라디오 쇼도 열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 여성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고, 제가 최근에 정리해 내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유영재 본인이 과거에도 많은 여성들과 사실혼 관계, 뭐 양다리냐, 삼혼 관계 아니냐, 물론 본인은 모든 걸 전면 부인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법적 공방을 할 때는요, 자신이 부정을 할 때는 상대방의 증거를 제출했을 때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는 또 다른 증거를 내놨을 때 그것이 합당하게 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죠? 그냥 자신의 주장으로 끝날 뿐이에요. 당연히 증거가 있는 쪽의 이야기에 판사는 손을 들어줍니다. 유영재의 지금 삼원과 더불어서 선우은숙 씨 친언니에 대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행태들,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우은숙 씨 측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영재 본인은 모든 것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이영아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짝 말씀드려보면 이영아 씨의 마음도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선우은숙과의 이혼 후 루머에 대하여 나는 여자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전달해드렸었던 이영아 씨의 어머니 되는 분이죠. 선우은숙 씨에게는 시어머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영아 씨의 가족이라는 분이 선우은숙 씨의 이 시어머니에 대한 행태를 가지고 굉장히 꼬집는 증언글들이 쏟아져서 또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이영아 씨는 여자의 이야기에 경기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건 선우은숙 씨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단 당시 이혼을 할 때 이영아 씨가 무슨 뭐 여자가 있었네,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뭐 배우가
이영아 씨와 무슨 모종의 관계였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자 얘기라면 경기를 일으킨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아갈 거다. 최근에도 전혀 재혼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우은숙 씨의 이번 파경 사태를 이영아 씨가 누구보다도 바라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선우은숙 씨는 이영아 씨와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했고 그 이후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재혼이 바로